저희는 스피딩 데이팅 실험이라는 데이터를 최종 데이터로 정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선정한 이유는 여러 데이터를 탐색해 보다가 딱딱한 주제보다 흥미로운 주제로 분석을 하면 프로젝트를 더욱 재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젊은이들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법한 이성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의 첫인상은 단 몇 분 몇 초 만에 결정되어진다고 하는데 첫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떤 점을 개선하여 이성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짧게 하자면 데이팅 실험을 통해 성별에 따라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특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른 이성과 4분간의 첫 데이트를 가지고 4분의 데이트 후에 이 상대방과 또 데이트를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또한 6가지 속성인 매력, 진심, 지능, 유머, 야망, 공유된 관심사에 대해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도를 평가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참여자들에 대한 분석과 참여자들이 평가한 점수 분석을 하여 어떤 속성이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생활에 적용될 예시를 들어보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대두되고 있는 소개팅 어플을 개발할 때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상대방을 매칭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쓰인 설명 변수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러한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주변 조사를 위해 기사거리를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 기사 제목은 앱으로 만난 그녀 3번 사귀자 2030 실속 연애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어플은 가입 후에 자신이 짧은 소개와 함께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과 취향, 선호하는 직업 등 여러 선택지에 답하여 최적의 상대방과 매칭시켜주는 어플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저희 데이터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 상대방 속성의 선호도와 이런 설문조사와 실제 매칭되는 사람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유의한 변수를 찾아내어 이런 어플을 개발할 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사 두 번째 제목은 남녀 대학생이 뽑은 이상형 1위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최고의 이상형을 뽑힌 바라기형은 우리의 6가지 속성 중 신설과 유사하며 야망가형은 ambitious, 브레인형은 intelligent, 과 대표형은 attractive, 개그맨형은 fun형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남학생의 이상형의 경우 내조형은 sincere, 사교형은 attractive, 연예인형은 fun 순으로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의 이상형 순위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6가지 속성의 선호도가 일치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총 1부터 21까지 웨이브 중에서 1부터 5, 6부터 9, 10부터 21 웨이브의 설문조사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설문지를 일치시키고자 저희는 10에서 21 사이의 웨이브만 이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그점 변수를 제거하였는데 이 변수는 1부터 5까지 웨이브에서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의미 없는 변수라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스포츠에서 요가까지 17개의 취미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합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속형 변수인 나이를 20대 초중후반, 30대 초중후반으로 나누는 카테고리화 작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독립변수와 동속변수를 구분하여 주고 범주형 변수와 영속형 변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초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가지 속성값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레이더 차트는 각 속성의 점수 비율을 나타내며 바플랏은 속성의 평균값을 남녀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1-1 설문지인 상대방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의 점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성을 볼 때 남성의 경우 매력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야망을 중요하지 않는 속성으로 보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상위값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함을 알 수 있지만 특히 지적이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여겨짐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결과는 주변 조사에서 살펴본 기사 2와 비교해보면 여학생의 경우 sincere, ambitious, intelligent, attractive, fun 순으로 높았는데 우리의 데이터로 분석해본 결과 여성의 경우 모든 속성의 중요도가 골고루 높았으므로 기사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학생의 경우 sincere, attractive, fun 순으로 높았는데 우리의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attractive가 가장 높았고 sincere, intelligent, fun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2-1 설문지인 상대방이 데이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속성의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상대방의 매력이 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는 다른 속성에 비해 매우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레이더 차트를 보면 매력 지수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지만 야망은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위의 결과와 비교해서 해석해보면 자신이 생각한 상대방의 중요도 속성과 실제 상대방의 속성은 비슷한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매력지수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하길 예상했지만 실제로 여성은 매력지수와 다른 속성을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3-1 설문지인 스스로 본인 점수를 매긴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설문지에 비해 이 항목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점수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일치함을 예상해 봅니다. 다음 4-1 설문지인 나의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의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동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은 성별에 관계없이 매우 유사함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평가에서도 매력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저희 조가 두 번째로 한 초기 분석은 참여자들의 정보를 성별로 나누어 GG+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먼저 참여자들의 인종을 살펴보면 0이 의미하는 건 여자, 1이 의미하는 건 남자이며 레이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브 10부터 20일 사이의 참가자 중 여자와 남자의 경우 모두 인종 분포가 비슷한 순위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러피안과 코스코시안 아메리칸 인종이 가장 많았으며 아시안 인종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남녀에 따른 참가자들의 나이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분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자의 경우 50대 후반에서 아웃라이어가 존재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40세 이상일 때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점을 처리한 후 다시 그래프를 살펴보면 여자와 남자 모두 2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20대 초중반에 분포가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성에게 관심이 많고 SNS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이 예측은 앞서 주변 조사에서 살펴본 기사 첫 번째 20-30대의 SNS 접근성을 잘 반영해주는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남녀 참여 목적을 시각화해 보았는데 여자의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재미를 위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남자의 경우 재미를 위한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학문 분야를 살펴보면 여자들은 비즈니스, 에콘, 파이낸스 등등의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비즈니스, 에콘, 파이낸스, 엔지니어, 바이올로지, 사이언스 등등 순으로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분석은 여러 취미 활동과 상대방을 좋아하는 점수에는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합의에 17가지 변수가 있었으므로 많은 변수를 한꺼번에 뒤집배열로 시각화하기보다 활동적 취미, 예술적 취미, 정적인 취미 3가지 카테고리로 취미를 나누어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을 좋아하는 정도가 측정되는데 취미 활동에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취미 활동과 상대방을 좋아하는 정도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미 활동과 상대방을 좋아하는 정도에 실제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취미를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해보았습니다. 과연 카테고리화에 따른 오류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취미 활동을 골라내서 직접 라이크 변수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두 그래프는 몇 가지 골라낸 취미와 라이크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 결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취미 활동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좋아하는 정도에는 취미 활동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결론 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매칭과 디시전을 결정하는 데 참여자들의 활동성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T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T테스트를 실시하기 전에 등분산성이 만족하는지 검정해본 결과 P밸류가 0.05보다 컸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등분산성을 만족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매칭 여부에 따라 활동성이 영향을 받는지 아닌지 검정해보기 위해 귀무가설을 매칭이 0일 때, 매칭이 1일 때의 활동성이 같다라고 두고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P밸류가 0.05보다 작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매칭 여부에 따라 활동성이 다르다고 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디시전 여부에 따른 활동성의 차이를 T테스트로 검정해본 결과 이 또한 마찬가지로 P밸류가 0.05보다 작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디시전 여부에 따라 활동성이 다르다고 할 근거도 있었습니다. 이상 T테스트 결과 매칭과 디시전 여부 모두 활동성의 차이가 있었으며 매칭이 1일 때 디시전이 1인 사람은 매칭이 1, 디시전이 0인 사람에 비해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스피드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매칭이 되고 싶다면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저희 조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 설문조사 1-1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속성을 중요도 평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학문에 따라 상대방이 보는 중요한 속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문별로 속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가 유의한지 판단할 수 있고 각 학문의 중요도 점수를 평균을 내어 어떤 속성이 가장 중요한지 지지 플러스 패키지를 이용해 스택발로 하여 시각화시켜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학문 분야인 필드 코드 1부터 18까지를 나타냅니다. 여기 써져 있는 설명과 같이 필드 1은 법률학, 필드 2는 수학 각각 이렇게 필드 18까지 나와 있습니다. Y축은 그 학문 분야별로 매긴 속성의 중요도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로 어떤 학문이든 어트랙티브인 매력과 인텔리전트인 지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어트랙티브가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의 학문입니다. 필드 1, 필드 3, 필드 5, 필드 8, 필드 10, 필드 12, 필드 14, 필드 16인데 이를 종합해보면 법률학, 심리학, 사업,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사회과학 등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볼 때 매력을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과 자주 만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 많을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매력이 중요한 속성이라고 평가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두 번째로 인텔리전트인 지능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의 학문입니다. 필드 2, 필드 4, 필드 6, 필드 7, 필드 9, 필드 11, 필드 13, 필드 15, 필드 17인데 이를 종합해보면 수학, 영어, 의학, 철학, 정치과학, 교육학 등의 사람들은 지능이라는 속성이 상대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학문을 탐구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므로 자신 또한 지능이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성을 볼 때도 지능이라는 속성을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세 번째로 신사가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판단한 학문입니다. 필드 9인 교육학과 필드 11인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능을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속성들에 비해서 심성을 중요한 비중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착한 마음과 진심이 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진심을 중요한 속성이라고 평가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네 번째로 펀이 중요한 속성이라고 판단한 학문입니다. 필드 6, 필드 13, 필드 15인데 이러한 필드들은 창작 작품을 쓰거나 저널리스트, 미술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재미를 상대방을 볼 때 중요한 속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즐거움 또한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평가할 때도 이러한 속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의 학문 분야는 다른 사람들의 속성을 평가할 때 매우 유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추구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초기 분석은 남녀별로 선호하는 나이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카테고리한 나이를 이용하여 매칭된 사람 내에서 남녀가 선호하는 나이대는 어땠는지 비교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의 나이대를 살펴보면 X축은 여성의 나이대를 나타내며 Y축은 남성의 나이대를 나타냅니다. 여성의 대부분은 나이대에 관계없이 20대 중후반 남성과 매칭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독 30대 초반인 여성은 20대 중반과 30대 초반 남성과 매칭이 되었지만 30대 중반부터는 다시 20대 중후반 남성과 많은 매칭 카운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30대 후반의 남성 선호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전에 분석했던 나이대 분포에서 남성의 경우 30대 후반의 남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남성이 선호한 여성의 나이대를 살펴보면 X축은 남성의 나이대를 나타내며 Y축은 여성의 나이대를 나타냅니다. 남성의 대부분은 나이대와 상관없이 독보적으로 20대 중반 여성과 매칭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대 초반의 선호도로 여성보다 더 많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분석을 정리하면 여성은 20대 중후반, 30대 초반과 남성과 매칭이 되었고 남성은 20대 초중후반 여성과 매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대체적으로 남녀가 영상 연하 커플을 선호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개팅 프로그램이 나이대 분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20대 중후반의 사람들의 참여도가 많아 참여자 수 또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상 1차 데이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